원가 계산을 하는 실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가 계산을 사례를 들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원가에 대한 정확한 분류 및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조원가라는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가는 여러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구조와 더불어서 이런 구성 요소들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계산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무 파트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는, 반복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가능한 한 전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원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어도 생소하지만은 우리가 익히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매우 이 원가 계산과 관련해서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원가 계산 실무에서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좀 더 우리가 쉽게 숙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 실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원가가 어떻게 분류되고 정의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앞에서 원가 이론에서 원가 분류와 관련해서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기준에 따라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원가, 간접 원가와 관련해서는 이게 측정이 되느냐, 측정이 불가능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직접 원가라면은 특정 원가 대상에 대해서 발생한 원가의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가가 투입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직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이런 요소들은 모두 직접 원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접 원가는 물량 추적이 어렵고 또 개별적인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식별이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간접 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원가하고 고정비와 변동비죠. 조업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고정비라 하면은 조업의 변화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원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동비라 하면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런 원가를 우리가 변동비다라고 이렇게 봤죠. 그리고 이제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가 있습니다. 실제 원가는 실제로 투입이 된 그런 일정 물적 자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가고요. 표준 원가는 우리가 예산 편성, 또 피드백 시스템의 기초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실제 원가에 비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준치가 바로 표준원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표준원가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원가와 사후원가가 되겠습니다. 발생이 어느 시점이냐, 발생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했었죠. 사전원가라 하는 것은 제품 개발 및 생산 이전에 기본적으로 산출이 된 그런 예정 원가가 되겠습니다. 사후 원가라 하면은 제품 개발 또는 생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산출이 된, 실제적으로 사용된 거죠. 산출된 그런 원가를 우리가 사후 원가다라고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원가하고 기간 원가, 원가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제품 원가라 하면은 일정한 생산 단위에 관련된 것으로 재고화가 가능한 그런 원가다라고 보겠습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것이죠. 일정한 생산 단위입니다.
기관원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의 수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원가를 우리가 기관원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원가, 제조원가, 총원가, 판매 가격, 이거는 원가의 구조와 관련된 얘기죠. 직접원가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재료비, 또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의 합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접원가는 굉장히 많이 원가 분석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반드시 이 직접원가에 대한 개념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직접원가에 해당되는 내용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합계가 바로 직접원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조원가라 하면은 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접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포함한 것을 우리가 제조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직접원가에는 직접 투입되는 모든 재료, 인건비, 경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측정이 불가능한 간접비 부분 성격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원가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한 게 바로 제조원가다. 여기서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또 간접 경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제조, 판매를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원가를 말하는데, 제조원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제조원가입니다. 제조원가는 직접원가하고 제조 간접비가 포함된 것이죠. 거기에 판매비, 우리가 판관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매 및 일반 관리비를 합한 부분을 우리가 총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총원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일정 퍼센트의 마진, 즉 이익을 합한 것이 바로 판매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를 분류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원가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품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생산과 관련해서는 직접 재료비, 간접비, 직접비와 간접비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생산량과 비용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산량과 비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고정비, 변동비, 또 반변동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가 불가능하느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가능 원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품 생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직접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제품에 사용되는 것이 분명한 비용,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추적이 가능한 비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제품에 사용되는 것이 분명한 그런 비용들은 바로 우리가 직접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재료비, 직접 재료비입니다. 또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직접 재료비에는 주요 원부 재료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인건비, 생산과 관련해서 직접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거죠. 보통 임금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비, 직접 생산과 관련돼서 발생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외주 가공비는 여기에 우리가 앉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비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로 보면은 간접 재료비, 보통 우리가 보조 재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간접 인건비, 급여나 수당,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그런 인력들이 있죠. 주로 이제 사무실의 사무원들, 생산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인력들의 급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접 경비, 간접 경비에 해당되는 것들은 감가상각비, 또 보험료, 수선비, 전력비, 가스비, 수도관열비, 여러 상품에 공통적으로 투입이 되는 이런 요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간접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량과 비용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생산량과 비용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정비, 변동비, 반변동비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의 증가하면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임대료나 세금, 보험, 또 광고료, 수선 유지비, 사무실에서 지출되는 비용,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바로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수시로 일정하게 발생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서 함께 변화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식재료비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겠죠. 네, 그리고 반변동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변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일부 고정비 성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고정비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규 직원에 대한 급여, 정규직에 대한 급여는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크고요. 또 파트타임 인력에 대한 급여, 임금은 변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 성격을 동시에 갖는 이러한 급여를 우리가 반변동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생산량과 변동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량이 늘어나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바로 그런 형태의 비용이 바로 고정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동비가 되겠는데요. 변동비는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용도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되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변동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산량이 한 단위일 때 비용도 한 단위 늘어나고 생산량이 두 단위로 늘어나면 비용도 따라서 동일 수준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이 점들을 이어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비용들이 바로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반변동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비의 성격을 받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비의 성격을 갖는 이런 특징을 갖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나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는데 생산량이 한 단위에서 두 단위로 늘어나면은 인력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파트타임을 추가를 하면은 파트타임의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수준을 유지하고 또 생산량이 더 증가돼서 인력을 추가로 하면은 또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이 점들을 이어보면 이렇게 계단식 모양의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게 반변동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그런 원가, 또 통제가 불가능한 원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죠. 통제가 가능한 원가는 관리자가 짧은 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통제 가능한 부분을 관리하는 것들이 바로 원가관리의 기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재료비, 또 인건비, 사무용품비, 뭐 광열용수비, 뭐 통신비 이런 것들은 바로 통제가 가능한 그런 원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1인이 사용하는 양을 줄이거나 또는 식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잔반량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식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종업원들의 식재료의 취급,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주게 되면은 굉장히 큰 비용이 여기서는 절감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종업원들의 감소, 이직 또는 결근율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도 통제 가능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력을 감소하는 것, 또 결근율을 줄임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원가가 개선되는 그런 영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통계가 불가능한 그런 원가는 관리자가 짧은 기간에 변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 비용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대료, 이거는 일정 계약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같은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사와는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가상각비, 이거는 초기 투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을 중지하고 비용을 줄이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고, 또 감가상각비는 산출 방법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 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가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원가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원가 계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가의 흐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직접 재료비가 있고, 이 재료비가 가공이 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우리가 투입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제공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제공품들이 완성이 되면은 제품으로 변하게 되고, 이어서 판매가 되는 과정에서 매출 원가가 발생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제조원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앞에서도 제조원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제조원가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여기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무비, 직접 경비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 여기에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간접 재료비를 제조 간접비를 포함한 게 바로 우리가 제조원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무비, 직접 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재료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추적이 가능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원가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직접 농무비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임금을 우리가 얘기했죠. 이런 생산직 근로자 임금은 직접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몇 명의 인력이 생산 현장에서 투입이 돼서 작업을 했느냐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와 또 직접 농무비 이외의 모든 비용을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조원가 부분에 있어서 생산되는 과정에 투입되는 요소를 우리가 제공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제공품이라 하면은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현재 생산 과정에 또는 가공 중에 있는 미완성품,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미완성품을 우리가 제공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료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생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즉 제조 간접비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공품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요소들이 포함된다라고 지금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제품이 됩니다. 제품이라면은 제조 과정이 완료된 그런 제조품, 즉 상품이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매출 원가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 제품 재고액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또 기말 제품 재고 잔액을 뺀 것이 바로 매출 원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의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가의 구조는 가공비, 즉 직접 원가가 되겠죠. 직접 원가, 그리고 제조 원가, 총 원가, 그리고 판매 가격, 이렇게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 내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소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원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 원가, 우리가 다른 말로 기초 원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 원가는 바로 직접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죠. 직접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바로 직접 원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제조 경비가 바로 직접 원가, 직접비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직접비에서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산원가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 봤던 직접비, 직접원가, 직접 재료비,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이 세 가지에다가 직접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합한 것, 제조 간접비를 합한 게 바로 제조원가, 생산원가가 되는데요. 여기서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합해져서, 그래서 직접 원가하고 제조 간접비 부분이 합해진 게 바로 이 제조 원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조 원가는 생산 활동에 관한 그런 원가에 관한 거죠. 즉 재료를 가공을 해서 제품으로 완성하기까지 소요되는 그런 원가가 바로 제조 원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총 원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조 원가하고 일반 관리비, 제조 원가에다가 일반 관리비를 합한 것, 이걸 우리가 총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 제조원가에다가 일반 관리비, 판매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판관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매와 관련된 것, 또 일반 관리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들을 합한 것을 우리가 총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총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발생되는 모든 원가를 바로 우리가 총원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판매비라고 하는 것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주로 어떤 비용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광고비, 또 판매 촉진비, 또 판매 사원 관련 급여,
뭐 포장비, 운송비 이런 것들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인데 이런 비용들은 바로 총원가에 들어가는 판매비와 관련된 그런 비용에다가 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반 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제조 활동과 판매 활동을 제외한 기업의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급료라든지 또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본사 스텝 부서에 있는 부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들 이런 것들은 바로 총원가에 해당된다. 그래서 총원가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조원가에다가 일반 관리비, 판매비를 합한 그런 원가가 바로 총원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총원가에다가 우리가 규정한 이윤, 우리가 이 상품 하나를 파는 데 있어서 얼마의 이윤을 남기겠다. 이거는 이제 회사의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기준으로 한 그런 이윤을 원가에다 합한 게 바로 판매 가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원가의 분류 및 정의, 그리고 제조 원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원가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요 핵심 내용들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가는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측정의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분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는 측정 원가 대상에 대해서 발생한 여러 원가를 추적이 가능한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직접 원가다라고 봤고요.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요소들은 간접 원가를 이렇게 봤었죠. 또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고정비와 변동비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습니다. 조업도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그런 원가는 우리가 고정비다라고 봤고요. 조업도 변화에 따라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동하는 원가를 우리가 변동비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도 구분해봤죠. 실제 투입한 그런 일정 물적 자원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원가를 우리가 실제 원가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런 실제 원가와 비교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표준 원가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산출 시점에 따라서 사전 원가와 사후 원가라고도 이렇게 구분했죠. 제품 개발이나 생산성을 생산 전에 산출한 원가를 우리가 사전 원가, 생산 후에 산출된 원가를 우리가 사후 원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원가를 우리가 분류를 해봤을 때 제품 생산과 관련성, 또 생산량과 비용과의 관계, 또 통제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했었는데요. 제품 생산과 관련되어서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직접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제품에 사용되는 것이 분명한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주로 직접 재료비,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간접비는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거나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전력비, 가스, 수도광열비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비에 해당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생산량과 비용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생산량의 증가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가 고정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임대료나 또 세금, 보험, 수선비, 또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비에 해당되죠.
생산량과 함께 유동적으로 연계돼서 변하는 비용, 우리가 변동비라고 했는데 주로 대표적인 게 바로 재료비, 특히 식재료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용들은 고정비하고 변동비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인데 이걸 우리가 반변동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인건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규 직원에 대한 급료는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시간제 종업원에 대한 임금은 변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량과 변동비에 대한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었죠. 비용의 통제 가능성과 관련돼서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가능 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통제 가능 원가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가 짧은 기간 동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바로 통제 가능 원가다. 반대로 통제 불가능 원가는 관리자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인건비, 또 뭐 통신비 이런 것들은 통제 가능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 원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바로 임대료와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감가상각 비용도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비용에 속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가 계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조원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무비, 직접 간접비가 제조 간접비가 포함된 게 바로 제조원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가의 구조에 대해서 봤었죠. 원가의 구조는 크게 직접 원가, 그리고 제조원가, 총원가, 판매가 이렇게 크게 구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도면 그래프로도 보았었는데요.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접비를 얘기하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포함시킨 게 바로 제조 원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제조 간접비에 해당되는 것은 간접 재료비, 또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바로 제조 간접비다. 그래서 생산활동에 관한 이 원가로서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으로 완성시키기까지의 소비되어졌던 그런 원가를 우리가 제조 원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원가라고 보는 것은 총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조 원가에 즉 직접 원가하고 제조 간접비가 포함된 제조 원가에다가 우리가 판관비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관리비하고 판매비가 더해진 게 바로 총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원가라는 것은 제품의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발생된 모든 원가가 바로 총원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합해진 게 총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원가는 제품의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원가가 바로 총원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일반 관리비하고 판매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판매비라고 하는 것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주로 광고비나 또 판매 촉진비, 판매 사원 급료, 포장비, 운송비 이런 것들이 바로 판매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 관리비는 제조활동과 판매활동을 제외한 기업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바로 일반 관리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임원들에 대한 급료, 또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 본사 스텝 부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관리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원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총원가에다가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윤을 붙인 게 바로 이제 판매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